가족이 함께 지내는 건 참 만만치 않아.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더 큰 집을 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부딪히니까. 큰 병수가 다시 인기가 있다. 그래요? 침대가 없어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각자 방 하나씩 다 찢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거리라도 확보돼야 이게 가족이 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숨통이 좀 트이는 건데. 숨통이 좀 트이는 거죠. 가족이 왜 이렇게 됐죠? 근데 원래 관계는 원래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원래요? 원래 이런 거였는데 원래 이런 거였고 끊임없이 조율했어야 하는 거였고 근데 코로나 시대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붙어서 지내본 적이 워낙 없어가지고 맞아요. 교회 뛰어다니느라고 맞아요. 서로 비껴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조정들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 부부도 아주 핫하게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핫하게. 에너지 엄청 듭니다. 간사님, 아이스크림 먹어야 될 정도예요. 간사님이 그 정도시라고 하니까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결국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싸우다가 우리 남편이 야 너는 방송은 하면서 너는 안 고치냐 막 이러는 거야. 멘트 세시네. 멘트 세죠. 저희 집에 그 정도 멘트.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교회에서 묵상 강의하면서 묵상은 성경에만 갇혀있냐? 저도 집에서 방송 듣는 청취자들은 내 맘 알라 몰라. 만만치 않습니다. 참 만만치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소통이 되는 그나마 거잖아요. 나은 건가요? 낫죠, 나은데. 그쵸? 근데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면 네. 이 존재와 존재 간에 이 진정한 소통의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어디까지?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상대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한 존재가 한 존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냥 내가 소통되지 않는 부분은 수용하거나 심리적 거리를 두거나 해서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서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냥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인간 존재가 갖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은 어떤 얘기 간사님이 하시나요? 오늘은요, 이제 육체 생각이 지난번에 막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버려짐, 수치심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어떤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감정을 영어로는 이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 인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 번역을 해본다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이 감정이 살아있냐라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건강함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감정이 여러 가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감정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감정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동력의 역할을 하고요. 또 행동에 강력한 동기가 되고 감정에 의해서 몸의 반응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거 스마트워치 작은 거 하나 차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이 있거나 제가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는 잊어버리고 자는 것 같잖아요. 밤새 심박수가 다르거든요. 더 빨리 뛰나요? 그렇죠. 밤에 자는 시간 동안 평균 심박수가 달라요. 그게 저한테는 익숙해졌고 다 준비돼 있고 가서 하면 되는데도 제 무의식 속에는 이것이 하나의 긴장과 부담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일어난 부정적 감정은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감정은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과 인식은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게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점점 이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개발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편해진 건지 더 얽매이지는 게 헷갈리는데 사슬이에요, 사슬. 목걸이가 옛날 집에 전화했을 때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단톡방은 왜 이렇게 많아? 단톡방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아까운데 또 카톡 씹으면 또 그러니까 리액션 안 해줄 수 없지. 그 일에 보내는 시간이 어떨 땐 너무 아깝잖아요. 톡방에서 어른들은 어느 정도 또 그게 성장했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어린애들이 그 카톡에 시달리는데 특히 여자애들이 카톡을 했는데 답을 안 했다. 리액션을 안 했으면 그게 왕따거리래요. 애들끼리. 특히 여자애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카톡이 왔다. 우리가 보고 답을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네. 반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거절은 아니고 그냥 내 필요일 수도 있고 보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순간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바빴을 수도 있고 어. 바빠서 보기만 하고 답을 못했을 네. 수도 있고 근데 네. 사실은 카톡에 답이 없다죠. 예. 사실은? 예, 사실은. 어. 사실은 100이면 100명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네. 인식은 어.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다. 어. 나를 싫어한다. 어. 내 카톡에만 답을 달지 않는다. 아, 예, 나한테 뭔가 있다. 예, 나한테 뭔가 있다. 나를 따돌린다. 그거야 그 사람의 기존의 그 사람의 내면에 따라 어떤 소설도 가능하죠. 그러네요. 예, 그것이 인식이에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예, 사실은 여러분이 사실인지 인식인지 헷갈리실 때는 100이면 100명 다 동의할 수 있냐? 그건 사실.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냐? 그게 인식. 그건 인식. 예. 아, 그게 사실과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예. 인식이 감정에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건지 좀. 인식이 예.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사실은 자 카톡방에 뭐 카톡을 하다가 내 카톡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 그럼 네. 카톡에 답이 없네. 그걸로 끝. 음. 그건 사실이니까 영향을 안 주죠. 네. 인식은 내 카톡에만 답이 없네. 뭔가 소름 끼쳐요. 그렇죠. 무서워져요. 그렇죠. 갑자기 무섭죠. 나만 거절하네. 어. 카톡에 또 답이 없네. 어. 자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생각이 흘러갈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인식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인식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예,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건 사실이 아니라 인식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감정은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분들도 당연히 있죠. 네네. 그렇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의 예를 들어봐도 이거 자체는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개입되는 것이죠. 예. 내가 사실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날 수 있죠, 그죠? 네. 화날 수 있는데 내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네. 상대방한테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다면 도덕적 판단 대상이 되지만 그럴 수 있죠.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없다는 아닌 거죠.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특정한 기억을 떠올릴 때 그 기억에 관련된 감정들이 있죠. 그것도 감정이 가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관찰해 보면 네. 어떤 사람이 이제 특별히 더 많이 갖는 네. 그 특별한 감정들이 감정이죠. 조금 있는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죠. 네. 나 스스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그렇죠. 감정.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좀, 사람들보다 네.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핵심 감정이란 쌀가마니 어디를 찔러도 쌀이 나오는 것처럼 네. 이 비유가 참 그 인상적이죠. 어.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배어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으로서 내가 과거에 느낀 감정인데 지금은 그때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그 감정 때문에 자주 불편해진다면 그 감정이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핵심 싸울 때 네. 뭐 때문에 싸우는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반응을 안 안 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뭔가 뭐 하나 건드려지면 건드리면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 자,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저를 거절했다고 느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거절했다고 거절. 했다고. 그때. 남편은 거절하지 않았대요. 무서워서 회피했대요. 이해가 되네. 다르네. 남편들 무서워요, 사실은. 겁많아요. 남편도 아내가 무서워요. 그럼요, 무서워요. 지금은 무섭죠. 저희 무서워요. 남편도 그러더라고. 무섭다고. 그런데 네. 국장님 표정을 보니까 진짜예요. 정말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뭐랄까, 삶을 통달을 한 아내가 날 보고 있어. 절대 무공을 가진 상대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아내가요. 진짜로. 네. 일단 굉장히 작아져요. 무섭고 힘들고. 그러세요. 네. 남편이 그럼 싸울 때 쿠션을 안고 싸우는 거 무서워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무서우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군요. 부부끼리 집단 상담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시다고 하니까 남편도 무섭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느껴질 때 처리하는 방법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정과 싸우거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도망가는데
우리는 주로 두려움, 분노, 수치심과 같은 이 핵심 감정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하죠. 이제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도망간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죠. 그러면 뭐 분노, 두려움, 수치심 뭐 이런 감정 외에도 네. 우리를 막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들. 예,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이제 통틀어서 통칭하여 상실감이라고 얘기하죠. 상실감. 예. 근데 상실감은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 때문에 마치 슬픔이 네. 아닐까라고 오인되기도 하지만 네. 이 상실감의 정확한 정의는 익숙한 행동 방식이 변화하거나 끝나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순적 감정. 이러면 뭐 무슨 일인지 그 모르겠죠. 모두 뭔 말이에요? 자, 지금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빠의 재택근무 플러스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거. 네. 그것 모여 때문에 제 엄마 소문에는 엄마들이 드디어 뭐 머리에 꽃을 꽂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꽃을 꽂을만 해요. 젊은 엄마들. 그래서 젊은 엄마들 전 정말 긍휼히 여겨져요. 근데 그 엄마들이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다 해결되고 아이도 다 학교에 가고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아요. 네. 그날만 기다리죠. 그날만 기다리는데 그 익숙해왔던 코로나 상황이 딱 해제돼 버렸을 때 오늘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 우리 모두 일터로 돌아가고 네네. 학교로 돌아갈 때 그때 느껴지는 게 상실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막 힘들고 찢고 뽑고 하느라고 빨리 이게 끝나기를 원했지만 그 가족들이 함께 있던 그 집에 나도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고 그렇죠. 아이들도 익숙해져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나름 행복했던 순간들도 네. 있었고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하게 잘해줬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을 밀려오고 테고. 내가 다시 언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이런 순간들도 있죠. 삶에서. 상실감 있겠어요, 예, 진짜. 이게 상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정의를 보세요. 익숙한 행동 방식이 변화하거나 끝나버림으로 인해 생기는 모순적 감정. 알겠어요. 맞아요. 이제 딱 이제 이해가 아시겠죠? 이제 뭔지 맞아요. 아시겠죠? 이거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아내가 무서워도 그 아내가 없으면 더 힘들죠. 상실감이 느껴지죠. 피차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상실이거든요. 맞아요. 가장 큰 상실이 배우자의 죽음이거든요. 사이가 나쁘던 배우자도. 사이가 나쁘던 배우자도 맞아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상실이죠. 그래서 이 상실감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실감은 산상조각 나버린 마음과 관련된 거지 이성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감정의 수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머리로 이걸 처리하도록 사회화돼 왔기 때문에 네. 머리로 이걸 그냥 처리하거나 다른 돌로 도피해버리거나 이래서 이건 감정의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간사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감정을 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그럼 처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참 우리가 한나처럼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렇죠. 정말요. 우리 아들이 사무엘처럼 살 텐데. 네. 이 엄마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에요. 네, 전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여자가 한나거든요. 한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아들은 사무엘처럼 살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이 감정은 이 정말 있는 것처럼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쏟아놓기만 해도 사실은 이게 많이 내려갑니다. 네네. 그래서 상담실에서 이거 역할극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라고 상담자가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실제로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네. 내가 실제로 남편이 아니어도 네. 상대방이 나를 남편이나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울고불고 쏟아놓기만 해도 네. 그 감정의 탱크에 바람이 좀 빠져서 네. 이 사람의 뇌가 그 감정에 장악당하지 않고 합리적 의사결정, 전두엽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뇌 상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쓸데없이 상대도 아닌데 그 사람 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은 표현될 때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분들 주부분들이 수다가 많은 게 굉장히 건강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모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갔다 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모임 꼭 해야 돼. 오늘 1박 하고 와도 돼. 꼭 해야 돼. 그리고 모임이 좀 뜸하잖아요. 그럼 요새 모임 안 해? 왜냐면 거기다 쏟아놓고 그러니까 오면 모임을 하면 제가 편해지고 자기도 편하다는 걸 체득한 거예요. 요새 근데 그 모임 왜 이렇게 뜸해?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살까 다 모이라고 해봐. 네, 그러니까 내가 밥 살게.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아, 이거 이 방송은 그럼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들도 사실은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도 힘든 거 알겠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히 조율해야 돼요. 영원히 조율해야 돼요. 네. 영원히 조율해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주님과 친밀감이 있을 때는 주님한테 이걸 좀 털어놓으면. 맞아요. 예, 그러면 훨씬 속 시원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실 가서 예, 기도할 기도하고 때. 나면 그쵸.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정말. 해야 예, 돼. 기도할 때 울고불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고, 맞아요. 이렇게 그렇고, 맞아요. 막 울고불고 나면 훨씬 그 감정의 레벨이 내려가고, 내려가요. 내 마음이 진정되죠. 해결이 좀 한나가 했던 것처럼. 맞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 친구한테 예, 감정을 쏟아놓고 나서 그럼 뭐 그다음에 예, 어떻게 감동 해요? 쏟아놓은 후에는요,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저도 이제 이 거절에 초기 거절이 있겠죠. 초기 초기 거절이 거절. 있었겠죠. 뼈 아픈 거절이 저한테 있겠죠. 그죠? 예, 그것들을 제가 사역한 적도 있는데, 전 엄마가 굉장히 그 냉담한 분노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말없음 냉담함을 제가 거절로 해석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나를 이제 예, 나를 갖다 주는 거절하는 걸로. 걸로. 그러니까 남편이 제 말을 씹거나 어. 그랬을 때 저는 가장 거절받았다고 느끼거든요. 예, 남편은 아니래요. 무서운 거. 남편 회피한 건데 저는 가장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실에 대한 기억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기억이 저장되는 부분은 변현계라는 부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변현계는 시간 정보가 없다네요. 시간이 예,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사건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일도 그 디테일까지 맞아요. 생생해요. 특히 그게 여자들이 더 하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의 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산 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출산 때 잘 알아. 그러니까 이렇대요. 그 부부 존 가트만하고 줄리 가트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부 치료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출산이나 임신했을 때 트라우마. 맞아요. 그게 평생을 간다. 여자들은. 제일 크게 가죠. 예, 그게 평생을 가. 그 통계예요. 어. 예, 국장님 댁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통계가 집집마다. 집집마다. 그다음 남편들은 몸이 아팠을 때 아내가 돌보지 않은 트라우마. 서로 취약할 때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돌봄이 어떻게 해야 돌봄이 왕성하게 일어나냐면 서로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내가 돌보고 싶지 않단 않죠. 말이에요. 이제 그게 서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싸움이 이게 커지는 싸움이 거군요. 커지는 거죠. 이걸 누군가는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더 성장한 자가 하게 사랑을 돼 있어요. 흘려 보내면서 선순환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그러다 보면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나만 되잖아요. 맨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은혜빨 떨어지면 나만 맨날 왜 이러는 맞아요. 거야 싶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또 살만하고 하고. 이제 이래서 세월이 가고 네. 있다가 벌써 2020년 9월 아닙니까 지금. 아내 두 분하고 2대1 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 남편도 국장님 무서워하시는 표정이 정말 무서우신 것 같았는데 저희 남편도 그랬겠네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맞습니다. 말도 이해가 예, 돼요. 이해가 되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감정을 표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억에 기억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면 그 기억으로 데려오고 나는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요. 떠오르는. 내 어릴 때 거절이 있거나 네.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거절을 했으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거절했던 그쵸. 상대방. 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장면에서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있으면 저는 엄마가 저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 말 못하면서 우리 눈치만 보면서 지냈잖아요. 네. 언제 엄마가 풀어지나. 네네. 그렇게 지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그때 감정들을 다 쏟아놓는 거. 그 장면 안에서. 예. 그게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친구한테 말할 수도 있죠. 친구한테 말하는 것의 위험은 뭐냐면 이 감정이 더 증폭될 수도 있어요. 친구는 공감한다고 편을 들어줬는데 전화를 끊고 생각하면 남편이 더 미운 거예요. 화나. 옆에 말리는 척하면서 더 친구는 공감한다고 막 더 이렇게 맞장구를 맞췄는데 전화 끊고 생각하면 전화 걸기 전보다 더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이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털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근데 이것의 문제는 친밀감이 쌓여있지 않으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친밀감을 쌓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하면서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해 주신다면 예,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